인터페이스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아왔던 프로그램들의 인터페이스와는 조금 다를 거예요. 우선 첫 번째 특징이 여기 타임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숫자로 1부터 쭉 숫자가 5단위로 붙어 있는데 이 숫자가 바로 프레임 위치를 얘기해요. 1프레임, 그 다음에 5프레임, 그리고 10프레임 이런 식으로 프레임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들이 어느 프레임에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어떤 효과가 시작되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게 특징적으로 다르고 나머지는 뭐 다른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뉴줄이 맨 위에 상단에 있죠. 그리고 밑에 아이콘화 시킨 도구 메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창 가운데 작업창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또 이 작업창에서 실제 작업할 선택하거나 크기를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도형을 삽입시키거나 등등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는 이 작업하고 있는 객체나 또는 작업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관련되는 정보들, 옵션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한 가지씩 실습해 나가면서 익히도록 하고, 이 스위치에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예를 들면 다른 음악을 여기다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도구 메뉴 중에 임포트 사운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를 불러오겠다, 임포트 비디오, 그 다음에 그림 자료, 임포트 이미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다른 이 무비 클립이에요. 특별히 SWF 같은 걸 불러올 때 이 임포트 애니메이션을 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벡터 그래픽을 불러올 때, 그 다음에 임포트 텍스트는 이미 저장해 둔 텍스트가 있을 때 불러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왼쪽에 플러스라고 된 것은 새로운 장면을 추가하거나 버튼을 추가하거나 무비 클립을 추가하거나 또는 외부에 다른 엑스터널 미디어를 추가하거나 하기 위한 기능으로 묶여져 있는데, 사실 이 버튼들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포트 할 수 있는 버튼들은 빈번하게 쓰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럼 이 바탕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볼 거예요. 근데 텍스트를 입력하는데 타임라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옵션 창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실제 작업창의 내용은 어떤지를 유의 깊게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텍스트 툴을 눌러서 텍스트를 삽입하고자 하는 바탕에 클릭을 합니다. 여기다 직접 무엇인가를 입력해도 되지만 우선 이 텍스트 프로퍼티가 나타났어요. 텍스트 속성창에 에딧이라고 된 곳을 눌러서 이곳에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와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플라이를 누르면 클릭했던 곳을 중심으로 해당 텍스트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캔슬 닫아버리세요. 대화창을 닫고 이제 이 도구 메뉴 중에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선택 도구인데 셀렉션 툴이에요. 그거를 클릭해 놓고, 왜냐하면 글자 전체가 선택돼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글꼴을 바꿔줘 보세요. 한양, 뭐 많이 계속 쓰던 게 헤드라인이죠. 한양 헤드라인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이곳에서 글자 색깔을 바꿔줍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선택해서 가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스포이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색을 고를 수 있는 이런 그 전체 다양한 색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것을 선택해 놓고 이쪽에 슬라이더 바를 움직임에 따라서 왼쪽 창에 팔레트들이 바뀌고, 또 해당 팔레트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가지 색상 중에서 내가 골라 쓸 수 있죠. 물론 RGB 값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 또는 이 색상 채도와 관련되는 값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알파라고 된 것은 투명도입니다. 색깔의 투명도를 바꿔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컬러 피커를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들이 글자에
색을 지정해 주게 되면 작업창에 글자 색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렬은 또 중요하죠. 정렬 가운데 정렬로 바꾸고,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버튼들이 아니에요. 크기는 바로 여기서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임의적으로 눈으로 직접 보면서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저기 옵션 창에서 숫자로 된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도 이 크기를 쉽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타임라인을 보면 멀티미디어라고 지금 텍스트가 삽입이 되어 있고요. 아웃라인이라는 곳에 가봐도 씬1의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이라는 텍스트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에 효과를 줘 보겠습니다. 효과도 여기저기 다양한 곳에서 줄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Add Effect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오늘은 코어 이펙트, 이번 시간은 코어 이펙트를 주로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코어 이펙트의 트랜스폼을 먼저 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트랜스폼하고 20프레임 자동으로 생성이 됐어요. 여기까지 결과를 보려면 여기 컨트롤 할 수 있는 무비 컨트롤 버튼 중에 플레이 무비를 누르게 되면 바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글자가 나타나는,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가 트랜스폼이에요. 네, 그럼 두 개 정도를 더 줘볼까요? 스탑하고 다시 똑같이 Add Effect를 눌러서 코어에 있는 것 중에서 코어 이펙트 중에 이번에는 뭐 3D 웨이브를 줘볼까요? 3D 웨이브. 3D 웨이브 하면 이런 대화창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트랜스폼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replace 덮어쓰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연속적으로 줄 거니까 no를 합니다. 그러면 트랜스폼 20이라고 된 뒤로 새로운 효과인 3D 웨이브가 또 20프레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총 40프레임으로 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어요. 다시 중간 결과를 플레이 해보면은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별로 프레임 위에 빨간 게 막 움직여요. 이게 현재 지나가는 프레임을 의미해요. 이렇게 프레임에 지나갈 때 실행 결과가 작업창에 나타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멈추고 하나만 더 넣죠. 자, 3D 웨이브를 넣어봤는데 이번에는 아예 폭발되게 explode를 넣어보겠습니다. explode 똑같은 대화창이죠. no 해야 되겠죠. 뒤에 연결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타임라인 상에 이렇게 3D 웨이브 뒤에 또 explode라는 효과가 적용이 됐어요. 여기까지 또 플레이를 해보면 세 가지 효과가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멀티미디어의 트랜스폼, 그 다음에 3D 웨이브, 마지막에 익스플로드. 근데 익스플로드 되는 게 너무 빠른 듯하다. 저 익스플로드의 실행 길이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스탑한 다음에 그 익스플로드가 적용된 그 타임라인 상으로 가서 익스플로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아웃라인의 오른쪽 끝에 보면 이펙트라고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보니까는 그 듀레이션이 2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2배인 4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익스플로드만 40프레임이 적용돼서 80에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아까와 다른 익스플로드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트랜스폼, 그 다음에 3D 웨이브, 익스플로드. 훨씬 더 천천히 부드러워졌죠. 익스플로드가. 네, 이래서 이게 이제 원하는 결과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면 될 텐데, 이 경우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이 작업창이 지금 글자보다 너무 필요 이상으로 커요. 저 글자 애니메이션만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창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내 임의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작업창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 속성을, 무비 속성을 불러가지고 그 무비 속성별로 속성창에서
그 크기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작업창 바탕에서 오른쪽 버튼 무비 프로퍼티 이렇게 찾아가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여기서 숫자로도 줄 수 있어요. 현재 가로가 527 픽셀, 그 다음에 세로가 101 픽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비 속성에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요. 이제 이것을 저장할 텐데 가장 많이 저장하는 방식은 우선 엑스포트로 갑니다. 저장 SWF 플래시 형식으로 저장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플래시 형식으로 저장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창이 떠요. 그 대화창에서 뭐 데스크탑에다 저장해 볼까요? 데스크탑에 폴더를 하나 만들죠. 뭐 폴더를 만들어서 스위시라고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파일의 이름은 그냥 자연스럽게 무비1 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이 됐어요. 그 방금 전에 만든 폴더 안에 있는 그 스위시라고 만들어진 폴더에 있는 것을 실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인지. 바탕화면에 너무 아이콘이 많죠. 네, 여기 바탕화면에서 우리가 저장한 폴더를 찾아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장한 폴더는 스위시라는 폴더였어요. 그래서 여기 스위시라는 폴더를 열어보면 이렇게 movie1.swf라는 파일이 와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실행 결과가 하나의 플래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물론 이 실행 파일은 그 바로 실행이 안 될 경우에는 브라우저 같은 곳에서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그 브라우저 창 위로 끌어다 줘도 실행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웬만한 브라우저들은 요즘은 전부 그 플래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실행 결과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중에 다시 재편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시면 나중에 다시 쓰고자 한다 하면은 이걸 편집할 수 있는 형식인 스위시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Save as 해가지고 데스크탑에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어디였었냐면 스위시라는 방 안에 이렇게 여기다 movie1 여기는 확장자가 SWI예요. 스위시 파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다음번에 프로그램을 다 종료하고 다음번에 다시 이 파일을 불러서 편집하고자 할 때 편집이 가능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직접 글자에 애니메이션 넣는 방법을 직접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